자, 내신 기초 문제 봅시다. 어떤 힘 A에 대한 설명인데 이 A에 대한 힘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자, 1번 물체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질량을 갖는 물체 사이에 어떻게 작용하냐, 서로 당기는 힘을 작용한대. 그리고 지구 생명 시스템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 중력이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고, 자, 그 다음 중력이 작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 자, 아닌 거예요. 공이 지면으로 떨어진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맞는 말이죠. 자, 3번에 양초의 불꽃이 둥근 모양에 가까워진다. 이거는 중력을 받게 되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불꽃이 둥근 모양이 아니고 흔들리면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 있고, 4번, 5번. 무거운 동물은 단단한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단한 골격이에요. 이거는 왜 단단한 골격을 이룰 수 있느냐? 왜냐하면 중력을 받는다, 그죠? 중력이 있으면 코끼리를 생각해보세요. 코끼리는 질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중력을 받으니까 땅으로 당겨지는 힘이 클 건데, 그걸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단단한 골격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찰흙을 가지고 뭔가 사람을 만든다 그랬을 때 항상 철사를 꼬아가지고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에 찰흙이나 지점토 같은 것들을 붙였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얘는 골격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물이 순환하여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비나 눈으로 지표면에 떨어져요. 그럼 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기상현상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럼 이 지표면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중력의 영향이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정답이 3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3번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했어요. 중력, 물체가 접촉했을 때만 나타나는 힘? 이건 아니죠. 중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용한다. 자, 만약에 접촉해 있는 상태면 내가 점프해버리면 중력을 안 받는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맞죠? 자, 2번 달에서 중력은 지구에서 중력보다 작다 했어요. 이거는 6분의 1배 작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구 대기권 밖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겠죠. 자, 물체 질량이 클수록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크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중력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5번 물체의 속력이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감소한다. 자, 속력이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얘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4번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중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만 받기 때문에 가속도 크기 일정한 거 맞죠? 가속도의 방향은 수평이 아니고 연직 방향이야. 자, 그 다음 3번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아니고 일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감소한다. 자,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 일정하게 증가해야 된다, 맞지? 얼마씩? 9.8 미터 퍼 세컨드씩 속도가 증가한다. 자,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어요. 수평 방향 물체를 던졌더니 곡선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바닥에 도달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 힘이 없으니까 일정한 거 맞죠? 자, 연지 방향의 속력은 가속 운동한다. 중력을 받기 때문에. 3번,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다르죠? 왜냐? 물체의 운동 방향은 이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 이 순간에는 접선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근데 실제로 중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빨간색으로
지구 중심을 향하는 연직 방향이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같지 않다라고 했고 운동하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수평 방향이 아니고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맞지? 그래서 연직 방향이 돼야 되고 5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자, 중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지 않습니다. 방금 설명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번밖에 답이 될 수 없다. 자, 6번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이에요. 자,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AC는 궤도의 접선 방향이고 BD는 인공위성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방향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요 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줄넘기 이야기했었어. 이 줄넘기를 놓으면 어디로 날아가느냐? A 방향으로 날아간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은 A 방향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C 방향이다.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C가 아니고 D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인공위성의 가속도의 방향은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D 방향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승용차와 버스의 질량과 속도를 나타낼 것이다. 운동량의 크기는 버스가 승용차의 몇 배인가? 자, 운동량 봅시다. P는 MV니까 자, M 1000kg 곱하기 10m/s입니다. 그래서 얘는 10,000 kg m/s라는 중력 그 운동량을 가진다 맞죠? 자, 근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10,000kg의 질량을 갖고 있고 얘는 5m/s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 50,000 kg m/s가 운동량이 돼요. 근데 버스가 승용차의 몇 배냐라고 물었으니까 10,000과 50,000이니까 5배가 될 수 있다 맞죠? 자, 8번 그림은 물체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거다.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라고 물었어요. 자, 기억 0에서 2초까지예요. 2초까지 이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고 했어. 자, 시간 힘의 크기 그래프면 면적이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충격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0에서 2초까지면 시간이 2초야. 그때 작용한 힘의 크기는 5뉴턴까지 증가하네 일정하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초가 된다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 5뉴턴 세크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프의 면적을 구한다면 어디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의 면적이 됩니다. 요 부분 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삼각형이라서 2분의 1 가로 2 곱하기 세로 5 해서 얘는 5 뉴턴 세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맞다 그죠? 자, 니은 0에서 4초까지야. 4초까지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A와 B가 받은 충격량 4초까지입니다. 4초까지면 면적을 보세요. 일단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면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둘의 면적은 같다가 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풀이로 한번 해봅시다. 자, A의 충격량 IA를 구하자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했냐? 힘이 10N까지 증가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이게 평균 힘일 거고 그때 4초가 걸리니까 얼마냐? 20Nm 세크가 됩니다. B의 충격량은 얼마냐? 얘는 5N의 힘이 4초 동안 작용하기 때문에 20N 세크. 그래서 둘은 같습니다. 자, 0부터 4초까지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이거는 뭐랑 같으냐? 충격량과 같아요. 그쵸? 자, 충격량과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운동량의 크기, 두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뭐 정지해 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충격량이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아야 된다, 맞지? 처음 운동량이 있어도 사실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일정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 10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지해 있던 첫 번째 당구공에 힘을 가했어요. 이때 힘의 크기는 10N을 일정.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은 0.1초. 당구의 질량은 0.2kg이다. 이랬을 때 당구 막대가 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고 물었어. 자, 충격량의 크기예요. 충격량의 크기. I는 FT 담았지. 자,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 되니까 힘 얼마였느냐? 10N이었고 곱하기 시간 얼마지? 0.1초 담았죠. 그래서 얘는 1N세크의 충격량을 가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막대와 충돌한 후 당구공의 속력은 이라고 했어요. 이 속력을 구하려면 I는 델타 P라고 쓸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처음 속도 0이니까 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1N세크는 질량 아까 위에서 0.2kg이었어. 곱하기 속도 V가 돼요. 자, 따라서 이 V는 얼마냐? 0.2가 1을 나누는 1 나누기 0.1을 하면 얼마냐라고 한다면 5m/s가 돼야 되겠죠. 왜냐? 이거는 5분의 1인 거잖아, 그렇지? 0.1이라는 건. 그래서 5가 넘어가서 곱해지니까 이해가 될 수 있다. 자, 11번.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돌 대상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이는 안전장치예요. 자, 그러면 이 안전장치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를 보세요. 이 운동량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높이뛰기 경기장의 매트, 자, 넘어가는 선수의 매트에 닿기 직전의 속도, 닿은 후의 속도 일정하다, 그죠? 근데 이 매트 자체가 어떻게 되냐?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여주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동차 범퍼 마찬가지. 차와 차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시간을 길게 해준다. 그래서 이 범퍼 자체도 시간을 길게 해서 자동차 혹은 승객이 받는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태권도 선수의 보호대도 선수가 차는 충격량은 일정할 건데 그 일정한 충격량을 받았을 때 맞은 선수가 받는 힘을 줄여주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느냐? 보호대로 시간을 늘려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신 기초 문제가 끝났고, 우리가 실력 향상 문제와 수능 유형 문제가 있는데 실력 향상 문제는 다음 강의로 다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